오늘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이제 이 주장, 피고인의 주장, 진술은 피해자 주장, 피해자 진술의 탄핵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주장이 믿을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는 그런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 주장이 탄핵에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피고인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유죄는 검사가 증명해야 되는 것이지 피고인이 무죄를 증명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피고인의 주장이 없다고 생각하고서 사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주장은 아주 중요한 증거죠. 자백이 없는 사건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피고인의 주장이 없다고 생각하고서, 즉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 배척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피고인의 주장을 안 받아들이면 주장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그냥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진술만으로 충분히 유죄가 인정되면 그냥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은 피해자의 주장,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법관의 경험칙,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지, 그 다음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 피해자의 주장, 진술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그 다음에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 중에 어느 것이 더 믿을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이제 배척하고서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갖고 유죄를 인정할 경우에 이제 양형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죠. 형량을 어느 정도 정할 것인지. 만약에 피고인이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거 이제 단순 부인인 경우, 나는 그냥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만 주장한 경우에는 이거는 단순 부인은 피고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와 유사하게 취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냥 피고인은 헌법에 나와 있는 진술 거부권, 자기 부재 금지 원칙에 기해서 아무 말도 안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인했다는 것이 양형에 크게 고려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뭐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부인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고 자백한다고 해서 뭐 무조건 다 집행유예가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단순 부인 같은 경우에는 양형에서 크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실형도 가능하지만요. 하지만 피고인이 주장이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피해자를 무고하는 식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이제 단순 부인과는 다르죠. 이럴 때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서 유죄를 인정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제 반법률성이 굉장히 강하다. 성격상 법률적으로 악한 품성이 강하다라고 봐서 이럴 경우에는 보통 엄벌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 형사재판에서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